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후 9시 25분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현충일이죠. 대한전선을 보유하신 분들은 뭘까요? 아마도 지금 좀 손실권에서 위치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처음 이야기해드리면서 유상증자 이야기했죠. 과거와 똑같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께 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했었던 부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과거와 똑같은 주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날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저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만 이거 청약해야 돼로 마야 돼요. 청약을 못했어요. 신주 인수권 실권주도 못 팔았어요. 유상증자 들어오는 거 돈도 없어요. 이래서 제가 이때 그러면 최대한 이들의 이 호반 산업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의 머리통을 한번 쳐볼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라고 해서 일러드렸고, 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죠. 머리통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산 과정에서 이들은 북미의 노후화된 전선을 케이블을 맞아요. 갈겠다. 그리고 해제 터널 관련된 케이블 이야기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대규모 결국은 다른 사실 없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 과정에 끝물만 빨아먹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양반 이거 또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 하실까봐.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 이따 영상 같이 한번 볼 텐데, 과거를 모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시장에 나와 있는 사실 보고, 쉽게 말해서 재료를 보고 투자해서 수익을 냈었던 경험이 없어요. 항상 이면에 있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때 유상증자하고 2021년도에 호반 산업이 무엇을 했죠? 대주주 되자마자 유상증자 단행했잖아요. 그리고 한진칼 지분 인수 통해서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죠. 한진칼 그때 날아갔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도 역시나 이때 급등을 했었죠. 근데 주가의 하방을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다시 주가 부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뭘 했죠? 액면 병합을 했죠. 액면 병합은 무엇이죠? 주식수를 줄이는 활동이죠. 주식수를 늘리고 주식수를 줄이고 다시 주식수를 늘리는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때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재룡전기,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가온전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주가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들의 머리통을, 즉 호반 산업의 머리통, 호반 산업의 머리통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있는데 지금 보유된 현금 어디에 썼어요?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의 인수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피인수되는 기업은 분명 오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알아냈습니다. 이거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떤 분들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다는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최종적인 전략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진짜 열받으신 분들이나 머리통이라고 해서 적어주시 바라요. 머리통 칠 수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자, 뭐냐면 주가 빠지는 거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잡아요. 여러분들 수급 보고 접근하지 말라 했어요. 왜? 지금 기관들 샀다 외국인들 샀다 쫓아갔다가는 낭패를 본다고 했어요. 왜? 얘네들은 보통적으로 조 단위 넘는 종목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패시브 자금. 패시브 자금 뭡니까?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뭐 기관 샀다고 합니까? 유동성.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요, 프로그램, 패시브 자금 시장을 추종한다고 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계가 전체 이 거래소 시총의 25% 정도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를 패면서 이 프로그램이 빠진다고요. 기계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왜 이걸 의식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들은 분명히 똑같은 플레이어, 똑같은 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매긴다는 게 굳이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배를 불린 건 누굽니까? 최저가의 유상증자 제일 많이 받아간 게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일반 주주예요?
아니잖아. 누구? 자, 우리도 많이 참여할게요라고 했던 호반 산업이 지금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이들은 이 자금 충분히 이용하면서 결국은 어떤 이들에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머리통 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마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건데. 머리통, 머리통. 자, 댓글 한번 달아보시고. 그럼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지금 빠지는 거는 뭐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업종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뭐 변압기 관련, 그다음 변압기 관련 현대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전선 관련주들도 이 급락이 나왔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였잖아요. 항상 어떤 신호를 준다. 최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번 뚫었던 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다만 뚫고 내려왔을 때 재차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의심의 신호를 봐야 됩니다라고 했죠. 결국은 전선 관련주들 지금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확산을 할 땐 하고 피할 땐 피하는 게 푸사 플레이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난 과정 하나만 볼까요? 요 부분 한번,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도와드렸던 거 한번. 이번에는 미리부터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 말고 다른 거 하나 첨부해 드릴 거니까. 구독자 이벤트도 첨부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강남 빌딩 하나 올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요 부분. 유상증자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기타 종목들은 어떻게 있는지 맞췄다라는 걸 좀 볼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번엔 좀 판단을 정확히 하시죠. 자, 이 부분 2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이분 찐이네. 이때 뭐 2분밖에 이 답을 안 달아주셨어요. 왜?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다만 주가는 오른다는 건데 끊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최종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알겠다 했던 거는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달라질 수 없어요. 속도 좀 빠르게 하고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타지 않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사실 이 좀 다루기도 좀 애매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좀 문의가 있는 종목이라서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업 구조 설명해드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가 있었을 때 어떠한 형태를 보였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앞으로 추정해 봅시다. 사실 뭐 실적 부분을 보다 보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1조 1천억 정도 되죠. 그죠? 자, 유상증자 물량 반영되기 전에요. 자, 이게 이제 반영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이죠. 자, 1조 1천억인데 대략적으로 4,800억인가요? 이게 포함되면 상장이 되게 되면 유상증자 청약 다 하셨죠. 이번에 완판했던데. 그러면 1조 6천억이 된다 이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몸집은 커졌다 이거죠.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었죠.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기업적으로 호반건설, 호반산업, 그죠? 대주주인데, 자, 보시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업종과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영업이익도 여러분들 뭐 적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도 좋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과연 주주들한테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가? 자, 과거사를 볼 텐데 전자공시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건 항상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데, 자, 2022년 2월 24일 그리고 3월 4일 이때에서 유상증자 최종 발행 가격이 결정 났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연일 빠집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얼마에 됐냐 정확히 나와요. 이거 뭐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 이번 호반산업과 똑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얼마에 됐느냐라고 해서 공시를 하잖아요. 여기 3월 16일.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과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손실난 거 전부 다 메꿔드릴 테니까 어떤 수를 동원하든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2022년 3월 16일로 한번 향해 볼까요? 3월 16일, 17일로 한번 향해 봅시다. 주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죠? 요 부분인데 좀 당겨서 볼까요? 요 부분이네요. 그죠? 자, 결국은 빠져요. 그리고 16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려요. 근데 지금하고 좀 비슷할 텐데 요 부분에서 12,400원, 요 부분 13,000원.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오늘은 오르겠네요. 그리고 주가 조정 이렇게 있고 나서 한 요 정도 부분까지 가겠네요. 10,000원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뭐 의미가 있어야겠죠. 이런 과정을 다시 뱉어낼 거예요. 요렇게 뱉어내고 요 부분 갖다가 다시 재차 한번 이런 급등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유는 과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지금 호반 산업이 과거에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최대 주주가?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이 종목을 사실 뭐 과거에 좀 거래했던 적은 있어요. 시총 규모가 커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자, 이렇게 합시다. 전방 산업은 지금 어떠한가? 전방 산업 나쁘지 않아요.
예, 고압 케이블. 그리고 해저 터널. 이 관련해서 송수신 담당하는 케이블을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 굵은 케이블이에요. 자, 중요한 건 최근에 전선 산업 관련된 업황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때부터 전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끊으신 분들, 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보세요. 제 영상이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안 찍은 이유가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AI 시대.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 업종 업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그 데이터 센터도 건설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력 소비가 큰 거를 담당하려면 케이블이 필요하죠. 초고압 케이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 맞아. 변압기죠. 냉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변압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LS 뭐가 있을까요? 예, 이름을 바꿨는데 요 부분. 그리고 가온전선. 이게 가온전선이 제일 비교 설명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이 동사의 주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딱 쏘아 올리죠. 그러면 못 올랐던 대한전선도 분명 해저 케이블 쪽 관련해서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고 과거에 이제 뭐 어딘가요? 미국의 어느 도시였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이제 전력난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멈춰버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예요? 예, 전력난이 있고 전부 다 셧다운 돼버렸잖아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케이블 관련주들 노후화된 걸 다 갈아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사실 노후화된 전선이 많아서 얘네들이 대상으로 하는 게 유럽, 미국 대상이라서 북미 쪽이라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투자한 건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에 대한 노이즈는 좀 알고 싶어요. 주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105%인가요? 네, 청약률 넘었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죠. 이유는 첫 번째는 과거 사례를 참조하고 자, 제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을 저한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르긴 올 거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 과정이다. 전부 다 일러드렸던 거예요. 그죠? 가온전선. 그죠? 어떻습니까? LS. 전부 다 오르고. 그리고 재룡전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시장의 산업군을 인식하지 못한 투자는 절대 없어요. 말했던 종목들 전부 다 급등 나왔죠. LS 에코에너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머리통을 한번 쳐보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뭐죠? 대한전선단 요 부분에서 고봉의 신호를 알린다. 왜? 얘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현재의 시장의 분위기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 일단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최고가는 최고가의 영역으로 두는 게 맞다.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요. 여러분들 정말 손실권에 있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시세를 신경 쓰세요. 잘 봐요. 이 부분에서 찍었을 때에 대한 최고가요. 그 다음에 뚫지 못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피하는 게 전략이에요. 찍고 나서는 최고가에 팔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벤트가 존재하는가를 보고 나서 해결하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진짜 뭐 제가 그 뭐랄까요, 아들 녀석도 아니고 인생의 선배님들이라서 그동안 그냥 얘기하는 것들 그냥 흘려 넘었는데, 자, 010-4822-8706입니다. 회초리 한번 들겠습니다. 자, 교육 한번 할게요. 우리 연휴인데, 자, 대한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플 거예요. 숙제 엄청 내드릴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대한전선이 아닌 어떠한 종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피해가고 즐기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군. 그죠? 전선, 변압기 뭡니까?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쭉 전선이 있으면 중간중간 갈 때 밀어주는 거. 멈춰버리는 거. 약해지잖아. 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중간에 막히죠. 변압기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원전 관련주 오르고 있죠. 그럼 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어느 부분이 체크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차트 교육 아니고요. 추다에 임하는 자세, 기술적 분석의 의, 세력 패턴 연구, 거래량 분석,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씩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자료는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세력이다. 세력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다?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은 누구다? 주가가 오르면 쫓아간다. 근데 선수 플레이어들은 그 다음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과거의 패턴을 연구하고, 그죠? 항상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그 다음 후보군, 축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역할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항상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작은 파동에 대한 부분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부분을 못 먹었죠. 근데 무슨 이 꼭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최근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똑같아요. 이것도 못 먹어놓고, 예? 그냥 세게 얘기할 거. 이거 피할 수 있는 거였는데 피하라. 안 피해. 33만 원 넘지 않고 끝나고 규칙을 지키게 되면 MSCI에 딱 포함되는 날짜부터, 그리고 지가 얘기했던 게 이 중앙첨단 소재 이야기했잖아요. 얘를 끌어올리면서 얘에 대한 부분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날에 대한 부분만 야, 너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못 먹는 프라이가 되는 거예요. 교육 한번 해봅시다. 이해되셨어요? 자, 어떤 교육이 과거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교육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010-4822-8706으로 대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맞다. 구독자 이벤트 왜 안 하시냐고. 자, 6개월 1억짜리 프로젝트 합니다. 010-4822-8706입니다. 제일 먼저 보내시는 분한테 선정해 드릴게요. 대한 끝났어요. 뭐 맨날 그 늦고 그래요. 대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좋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내보라고 하세요. 제대로 제가 내드린 숙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분들. 1억 가지고 100억 벌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00만 원 가지고 1억 벌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얼마? 1000만 원.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왜? 종목에 투자할 게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고 하는 거니까. 개인 폰입니다. 이 부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냈을 때 당첨 확률이 커지겠죠. 포트폴리오 공유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더라고. 이제 내일 모레 9,000명 이제 구독자 되네요. 자,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교육입니다. 대안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